이것을 40회 이상 하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6% 줄어든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핵심 장기가 보내는 SOS 신호, 심장이 보내는 골든타임 신호와 SOS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빠르게 대처했을 때 우리 심장이 절대 전명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골든타임 신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흉통이죠. 가슴의 통증인데요.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서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득 찬 느낌이나 불편감이 있고요. 그리고 위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들이 심근경색이 보내는 골든타임 신호를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래서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의 통증이 굉장히 압박감을 동반하면서 좌측 가슴에 발생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신호는 가슴 외에 다른 부위로 뻗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의 통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머물지 않고 이 통증이 뻗치거든요. 팔이라든지 등,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등을 로프로 묶은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통은 목이나 턱이나 가슴까지 이렇게 뻗칠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흉통과 더불어서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호흡곤란과 같이 동반되고 또 우리 뇌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 등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가슴 통증은 구토와 구역지, 식은땀이 동반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들은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신경에 어떤 변성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흉통이 아니라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뭔가 가슴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체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소화제만을 드시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심장에 보내는 골든타임 신호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엔진, 심장이 나빠지면서 초기에 나에게 보내는 SOS 신호들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이것들을 조기에 알아차린다면 심장이 극적으로 나빠지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피로입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오래 일하지 못합니다.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같은 일을 해도 금방 지치게 된다는 거죠. 숨이 차서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피곤하다면 심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폐로 나갔던 혈액이 다시 돌아올 때 굉장히 압력을 받게 되겠죠. 폐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잦아진다든지 색색거린다든지 호흡곤란 같은 느낌. 그래서 폐가 나빠졌을 때 생기는 증상 자체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연동돼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누웠을 때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밤에 잠을 잘 때 심장으로 피가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온 피가 원활하게 우리 몸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폐에 충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다가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있고 밤에 자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때문에 깨고 있다면 심장과 폐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 심장의 혈액순환의 정체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순환 부전이 되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기관이 바로 하지 그리고 손과 같은 말초 쪽의 부종입니다. 발목이나 다리, 허벅지, 복부 같은 부분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유효 혈액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는 그런 작용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야간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면 우리 몸속을 잘 빠져나가지 못한 혈액이 밤에 충혈되어 있다가 방광으로 다시 모이게 되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야간뇨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심장 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심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이제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도움되는 검사는 심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심장에 부담을 주는 쓰리고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미리미리 이것들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운동을 끊임없이 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숨찬 유산소 운동과 땀나는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젓가락 식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 소금 섭취량이 가장 많은 국물 섭취를 좀 줄여주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식사 원칙이 있다면 싱겁고 찌기고는 식이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담백하게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을 충분히 형성시키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충분한 잠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면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루에 7시간의 수면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자는 어떤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들이 또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심장병을 조금 더 예방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40회 이상 하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6% 줄어든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은 심혈관 질환 발병의 예측인자이자 심혈관 질환 발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1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푸시업을 40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은 푸시업을 10회 이하밖에 못하는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증 발병 위험이 96%나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구기관에 총 37명이 심혈관 질환에 걸렸는데 이 중 40회 이상 푸시업을 할 수 있었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아리가 제2의 심장으로서 튼튼해야지 심장을 도와준다는 것과 더불어서 상체 근육 역시 우리 심장을 도와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근육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상체 근육이 바로 심장 가장 인접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팔 근육은 호흡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시업은 팔 근육과 호흡 근육의 발전을 통해서 운동 능력과 호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푸시업을 하라고 하면 바닥이 되고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벽이나 아니면 책상을 이용해서, 책상도 이렇게 낮은 책상을 이용해서 푸시업을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텀날 때마다 20-30개의 푸시업을 벽에 대고 가볍게 하시고 또 틈이 나면 또 이렇게 손을 틀어주고 잼잼해주는 동작도 뭐 1시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기능이 한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이 받게 될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는 너무나 무섭다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를 미리 알아차려서 심장을 도와주는 다양한 생활 습관들을 잘 실천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